대략 3억 2천만 원 정도로 꽤 많은 금액들을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 후에도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그래서 이제 은퇴 이후에 조금 투자하는 방법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우선시하는 투자로 하셔야 된다.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을 제고하고 싶은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나 국가, 시장 이런 데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성장주는 가장 변동성이 큰 투자가 되시겠죠.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활용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변동성을 전체적으로 내 투자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될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는 시간에 쫓기는 투자를 하시면 변동성을 감내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투자를 할 때는 긴 호흡으로. 네. 네, 역시 인내심. 네, 그렇습니다. 투자는 인내의 결과이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5060 여러분들의 실전 은퇴 준비 가이드 똑똑한 은빛 퇴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은퇴를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은 사라지지만 목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는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셈인데요. 과연 은퇴 이후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NH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구소 김진웅 소장님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내용 시작하기 전에 금주머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요즘 보면 네. 이르면 50대, 늦으면은 60대에 은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법정 은퇴 연령은 60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100세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 다른 연금 상품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퇴직 이후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남은 시간 동안 또 잘 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은퇴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100세 시대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은퇴 이후에도 아직도 살아갈 시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도 투자 시간들이 더 길어졌다, 많이 주어진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이제 2021년에 저희 당사 5060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 98.4%가 은퇴 이후에도 금융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증권회사 고객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투자에 많으신 대한 분들께서, 적극적이신 분들이라서 이제 비중이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또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보통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 투자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좀 적극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계시구나.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평균 투자 금액도 역시 당사 고객이라서 조금 금액이 많은 감은 있지만 대략 3억 2천만 원 정도로 꽤 많은 금액들을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 후에도 투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은퇴 이후의 투자, 60대 이후의 투자는 아무래도 2030 세대의 투자라는 전략도 목표도 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월급이 없으니 제일 중요한 건 좀 안정적이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일단 그래서 은퇴 이후에 조금 투자하는 방법은 이제 경제활동을 할 때의 어떤 투자 방법과는 조금은 차이점을 둬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안정성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텐데, 이제 어쨌든 그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에는 내가 근로든 아니면 사업이든 이제 인적 소득들을 계속 발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투자 실패를 하더라도 복구할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은퇴를 하시게 되면 그러한 그 인적 소득, 현금 흐름들이 아무래도 제약들이 생기시기 때문에 네. 투자로 실패를 하게 된다면 자산을 까먹게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투자를 하실 때 오히려 이제 경제활동 할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조심하는 투자가 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우선시하는 투자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은퇴 후에 자산을 이제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미 이제 연금 같은 걸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금이 좀 부족해서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편안한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투자 방식이 대표적인 게 이제 주로 이제 배당주에 투자는 배당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중에 이미 상장된 주식들 중에 이제 배당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주식이나 또는 이제 리츠도 배당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동산. 투자,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예. 그런 식의 이제 배당을 해주는 금융투자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 일단은 이제 본인들의 투자 수익 예측에 도움이 좀 되실 거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일정 기간,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그 평균적으로 3년, 짧으면 3년, 길면 5년 정도까지 나의 안정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은 최대한 안정성이 높은 자산, 뭐 대표적인 게 예금 같은 게 되겠죠. 네네. 좀 수익률이 안 좋더라도 내가 당장에 기한에 임박해서 쓸 수 있는 자산들은 예측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운용을 하시고, 네. 이제 그 이후에 쓰실 자산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네네. 그걸 조금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배당주나 이런 투자들을 활용을 하시면 네. 분명히 현금 흐름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되실 거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걸 고려한다면 어떤 주식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주 투자를 하는 방식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을 제고하고 싶은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투자를 하시긴 해야 되는데, 근데 절대적으로 본인이 가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많은 비중을 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네. 조금 일부, 약간 해서 내 전체적인 평균적인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만큼 이제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나 뭐 국가, 시장 이런 데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는 시간에 쫓기는 투자를 하시면 변동성을 감내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성장을 하는 기업이나 산업도 등락을 반복하면서 가는 거지 그쵸. 평탄하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네. 투자 대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투자의 기다림을 잘 활용을 해서 5년 뒤 또는 10년 뒤의 성장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단기 투자보다 어떻게 보면 손실 위험을 좀 줄이면서 이에 따른 투자 성과를 조금은 기대한 만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처음에 예금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배당주나 리츠 네. 상품,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장주,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들어보니까 이 분산 투자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은 가장 그 위험이 낮은 그 유형의 금융상품인 거고, 이제 배당주나 뭐 리츠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뭐 성장주 투자자만큼 변동성이 크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중간 정도의 위험 영역에 있는 투자라고 한다면 또 성장주는 가장 변동성이 큰 투자가 되시겠죠.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활용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변동성을 전체적으로 내 투자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될 거고요. 근데 사실은 개인들이 투자를 직접 할 때는 다양하게 분석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분산 투자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또 뭐 은퇴하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머리 싸매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하나하나 기업 하기가 참 까다로울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젊었을 때부터 좀 투자 경험을 충분히 많이 쌓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그렇게 운용하시는 게 가능하시겠지만 그동안에 사실은 투자에 크게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은퇴 후에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 상당히 많이 쌓여진 자산을 가지고 그걸 투자를 하다가 변동성이 노출이 됐을 때 본인이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커지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나 펀드처럼 아예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을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방법이 조금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적립식으로 일단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 시기를 분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제 뭐 저점에서 매수가 될 수도 있고 고점에서 매수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시기가 분산되면서 가격도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해외 투자도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국가나 자산군 산업에 골고루 투자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금융투자회사의 직원들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좀 쌓으신 다음에 투자에 나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워낙 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다양하게 지금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은퇴 이후의 투자는 첫 번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장기 투자,
그리고 분산 투자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은퇴 이후 투자 원칙 세 가지는 이제 첫 번째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일 우선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은퇴 이후라도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장기 투자를 직접적으로 이제 실천을 해서 성공 체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투자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결국 시간이라는 거를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체감이 잘 안 느껴지는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되게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게 투자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투자 성과를 빨리 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어딘가에 투자를 하면 예. 바로 다음날 그게 궁금해지죠. 그렇죠. 어떻게 됐는지. 예. 네. 그래서 시간에 힘을 믿고 투자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또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할 때는 긴 호흡으로 네. 하시길 역시 바랍니다. 인내심. 네, 그렇습니다. 투자는 인내의 결과이다. 네. 네, 오늘 은퇴 이후 성공 투자의 3대 원칙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똑똑한 노후 준비 도와드리는 내용 또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